그래서 이 중요한 이 공명을 때리고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초액이 있단 말이에요. 소리라는 것도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그리고 물리학적인 이론의 배경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좀 만유인력에 관련된 설명을 좀 이쪽에서 좀 드려볼게요. 이 소리 얘기를 하다 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유인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쭉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항이라는 게 없다면 얘는 그냥 무한으로 이렇게 공이 계속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게 만유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얘가 가다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낸다고 한다 그러면 1번 트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2번 트랙이 있어요. 2번 트랙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말고 이렇게 되겠죠. 네. 3번 트랙은 이렇게 한번 더 구부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공이 이렇게 가다가 말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겠죠.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트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 몸은 이것이 일직선으로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는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게 되면요. 예. 어, 밑에서부터 공이 패를 통해서 공이 가다가 이렇게 돌면서 1번 트랙을 타고 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서 있는 1번 트랙. 그죠? 그 다음에 2번 트랙, 이렇게 3번 트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만약에 누워있다 그러면 이 3번 트랙이 제일 편합니다. 예, 공이 지나가기에. 그런데 서 있으니까 1번 트랙이 오히려 더 편해요. 이게 뭐냐면 저음입니다. 저음. 그 다음에 2번 트랙이 당연히 중음이겠고요. 3번 트랙이 고음이에요. 그냥 만유 인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리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공이 딱 들어갔다가 이렇게 튕겨서 나가면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가파른 하락하는 떨어지는 공간으로 내려갈 때 가장 스피드가 나는 거죠. 예.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말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가장 스피드가 납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나만 하죠.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더 스피드가 받으면서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성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대라는 건 요쯤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요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 그 돌아가는 구간에서 터닝을 매끄럽게 하려면은 요 앞에 때쯤에서 살짝 멈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훅 떨어집니다. 예. 저희가 청룡열차를 타봐도 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여기서 살짝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게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진공 상태 같은 느낌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훅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대에서 성대를 좁히면서 여기서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내보내면서 여기에다 스피드를 더 하는 거예요. 예,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힘을 더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상태는 중력이 되는 거고요.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원심력이 되는 거예요. 원심력. 예, 원심력. 돌아가서 나가는 힘. 예.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잡아서 이렇게 갖고 휙 던지는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가속을 받아갖고 여기서 이렇게 튕겨 나간다고요.
그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중간쯤에 폐쇄를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줘가지고 쫙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음력도 단단하고 진한 소리가 나는 거고. 예. 이 트랙에서 살짝만 옮겨만 줘도 3번 트랙을 타서 정확하게 고음이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나가는 트랙을 제대로 태우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힘이 든다는 거고, 결국에 성대에 압력이 가중되면서 성대가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적인 성격을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굳이라 이 성대만 활용을 해서도 소리가 충분히 나니까 이 트랙을 굳이 태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랙을 태우지 않고도 그냥 이 성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뮤지컬이나 성악이나 특히 성악 같은 경우는 이 그 공명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정말 엄청난 소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악이 가장 고난이도고요. 그 다음이 뮤지컬입니다. 성악에 이 던져서 이마로 빠져나가는 공명을 최소화하면서 뒤쪽, 머리 쪽을 소리를 좀 더 강화시켜서 내는 소리가 뮤지컬입니다. 왜냐하면은 밖에서 외부 공간 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이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소리를 좀 더 뭐랄까 그 소리의 크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의 단단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연극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가미하게 된 것들이 뮤지컬이기 때문에 뮤지컬이 더 서양 음악에서는 이제는 더 간결한 네,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한국의 판소리도 서편제, 예, 그리고 뭐 동편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음악적이고 연극적인 성격으로 넘어가 있는 게 뮤지컬이고요. 성악극도 물론 오페라나 이런 것들도 다 연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시절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볼륨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내기 위해서 온몸에 있는 힘을 다 활용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 그 목표에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서양의 음악이라는 겁니다. 서양 특히 성악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발라드나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 소리 더하기 서양 소리가 더해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소리가 가슴요 언저리서부터 여기 연구개 사이, 예, 입술 사이 정도 범주에서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부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